안녕하세요. 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로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은 저희가 자바 언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소통 수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자바를 공부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버전이라든지 또는 자바를 배워야 하는 그런 범위, 순서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있죠. 일단 어떤 버전을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범위는 어떤 범위로 어떤 순서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자바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는 어떤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버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2024년 현재 저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자바 버전은 5, 8, 그 다음에 11, 17 버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현재 21 버전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버전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저희가 17 버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이 자바 버전이라고 하는 게 최근 거, 가장 최근 거까지 나와 있는 것을 공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스프링이라든지 또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구들이 사용하는 그 자바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 이제 17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의 가장 최신 버전이 얘를 쓰고 이 최신 버전이 얘를 쓰고 이 최신 버전이 얘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상 버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도구나 또는 프레임워크들이 이 상위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호환이 안 되거나 또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바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 자바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도구까지 염두에 두고 버전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최신 버전들이 사용하는 버전이 이거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버전은 17까지 저희가 알아봤으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바를 배울 때는 어떤 순서로 배우는 게 바람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아까 저희가 버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공부를 할 때는 5를 배우고 그 다음에 8을 배우고 10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순서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배우는 거는 이미 자바를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모자란 버전을 채워나가는 거고요. 자바를 공부한 적이 없다 또는 프로그래밍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버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버전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은 자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에 대한 포커스 좀 맞추시고 프로그램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버전보다는 일단은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방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 정리하는 방법이 함수라고 하는 단위로 이제 쪼개서 방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캡슐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쪼개서 이렇게 방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는 최소한의 공부를 통해서 먼저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고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것을 뒤로 하고 계속 배우는 것만 가는 것처럼 재미없고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 개발하고 싶다. 근데 자바를 이용해서 이제 풀스택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배워야 할 게 조금 많이 있긴 해요. 지금 보면은 이게 펼쳐져 있는 것들이 그 배워야 할 내용들인데 어쩌면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빨리 마스터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벅차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실제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내용들이 다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그 필요성이 있거든요. 얘가 존재하는 이유, 얘가 존재하는 이유,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공부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인 자바 프로그래밍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배울 때는 이제 API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 API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고 파일이나 또는 콘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간단하게 배워서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API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콘솔 형태의 간단하게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걸 방 정리하는 방법을 또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방법을 좀 배우시거나 객체 지향 방법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확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코딩의 기본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파일 API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을 배우시면은 객체 지향에 맞게 다시 한번 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시고 방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기분이 또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API들 또는 프레임워크들을 배우게 되면은 웹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MVC를 나눠서 만들기도 하고 프레임워크를 쓰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그렇게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많이 발전해 있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이걸 배운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그래밍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